여러분 60세 이후 멸치볶음과 함께 절대 드시면 안 되는 위험한 음식 조합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뼈 건강을 위해 멸치볶음을 식탁에 매일 올리고 계실 겁니다. 칼슘이 풍부하고 맛도 좋으니까 무조건 몸에 이로울 것이라고만 생각하셨지요. 하지만 우리 몸이 노화하는 60세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뼈를 튼튼하게 해주던 고마운 멸치가 나이가 들어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특정 음식과 함께 몸에 들어오면 오히려 신장을 날카롭게 찢어버리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콩팥, 즉 신장은 우리 몸에 노폐물을 걸러주는 아주 중요한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특히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최악의 음식 궁합 3가지를 모른 채 계속 드시면 콩팥의 미세한 여과망이 서서히 망가지고 결국 피가 탁해져서 평생 기계에 의존해 투석을 해야 하는 끔찍하고 무서운 상황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여러 영양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60세 이후 특정 식물성 식품과 멸치를 잘못된 조합으로 꾸준히 섭취할 경우 신장 기능 저하 위험이 일반인보다 몇 배나 급격하게 높아진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런 무서운 결과가 매일 먹는 밥상에서 나타나는데도 왜 우리는 밥상의 위험성을 제대로 경고받지 못했을까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굳이 아파서 병원 신세를 지지 않고도 집에서 자연의 식재료와 올바른 식습관만으로 건강하고 활기차게 오래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장을 서서히 늙게 만드는 최악의 식사를 방금 전까지 하고 오셨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면 신장을 무참히 파괴하는 최악의 궁합 3가지는 물론이고 망가져가는 콩팥 기능을 부작용 없이 되살려주는 기적의 천연 대체 식품까지 모두 완벽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지금 당장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충격적인 사실을 듣고 아마 이런 의문이 드셨을 겁니다. 이렇게 위험한 식습관이라면 왜 내가 다니는 병원 주치의 선생님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조심하라고 말해주지 않은 걸까 하고 말입니다. 그 이유는 의사 선생님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의료 시스템 자체가 병을 미리 밥상에서 예방하는 것보다 이미 콩팥이 망가진 후에 약을 처방하고 기계로 치료를 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병원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대기실에는 언제나 환자들이 넘쳐나고 의사 선생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진료를 볼 수 있는 시간은 길어야 단 3분에서 5분 남짓에 불과합니다. 그 짧고 바쁜 시간 동안 여러분이 집에서 멸치볶음에 어떤 견과류를 섞어 반찬을 만드는지 일일이 묻고 식단을 교정해 주기란 현실적으로 절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병원은 콩팥이 완전히 망가져서 일주일에 3번씩 피를 거르는 힘든 투석을 받아야 할 때 비로소 적극적인 개입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우리나라 노인 인구의 상당수가 신장질환을 앓고 있지만 대부분은 투석 직전까지 그 심각성을 모릅니다. 신장은 침묵의 장기라서 70%가 망가질 때까지 아무런 통증을 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 무심코 집어먹는 반찬 한 젓가락이 콩팥을 향해 쏘는 무서운 독화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현대의학은 놀랍게 발전했지만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밥상위까지 의사 선생님이 따라와서 잔소리를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우리 스스로가 깨닫고 실천해야만 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값비싼 병원비를 지불하며 고통스러운 투석병동에 누워 남은 노후를 보내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거대한 의료 시스템이 미처 챙겨주지 못하는 일상생활 속 밥상 위 건강 비법들을 찾아내어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과 생명을 지켜드리는 바로 여러분 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훗날 수천만 원의 병원비와 이루 말할 수 없는 육체적 고통을 미리 막아내시는 귀중한 시간을 얻게 되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값비싼 영양제나 구하기 힘든 희귀한 약초를 사시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동네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흔한 식재료들이 어떻게 만나면 생명을 갉아먹는 독이 되고 또 어떻게 조리하면 콩팥을 살리는 보약이 되는지 그 명확한 기준을 세워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신장을 파괴하는 최악의 궁합 3가지를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이번 주 여러분의 집 식탁 위에 국민 반찬인 멸치볶음이 올라와 있거나 냉장고 반찬통에 이미 만들어져 있다면 지금 당장 영상 아래 댓글창에 숫자 1을 적어주십시오. 숫자 1을 남겨주신 모든 분들을 위해 제가 오늘 영상 후반부에서 멸치볶음이 가진 치명적인 독성을 완벽하게 해독하고 신장 건강을 오히려 펄펄 살려주는 기적의 밥상조리법을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지금 바로 댓글로 참여해 주시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영상에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 댓글로 소중한 의지를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숫자 1을 적어주신 분들은 이미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위대한 첫걸음을 떼신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신장을 파괴하는 최악의 궁합 3가지의 정체를 밝히기에 앞서서 도대체 왜 우리가 매일 먹던 흔한 반찬들이 갑자기 독약으로 돌변하는지 그 몸속의 충격적인 비밀을 먼저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원리를 아셔야만 앞으로 어떤 음식을 보더라도 스스로 콩팥에 좋은지 나쁜지 판단하실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조금 전문적인 내용일 수 있지만 제가 아주 쉽고 명확하게 머릿속에 그려지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콩팥, 즉 신장은 하루 200리터가 넘는 피를 쉼없이 걸러내는 아주 정교하고 위대한 생체 정수기입니다. 이 정수기 안에는 사구체라고 불리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세한 모세혈관 뭉치들이 무려 200만 개나 들어차 있습니다. 마치 아주 가늘고 섬세한 명주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거름망과 같습니다. 우리가 젊고 건강할 때는 이 거름망이 아주 튼튼하고 탄력이 넘쳐서 몸속의 찌꺼기들을 완벽하게 소변으로 빼냅니다. 하지만 우리 나이가 60세를 넘어가고 70세를 향해 갈수록 이 미세한 혈관 거름망들은 세월의 풍파를 맞아 점차 낡고 얇아지며 그 여과 기능이 눈에 띄게 떨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 시점, 여과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60대 이후부터 우리 몸속에서는 아주 무서운 미네랄 하나가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이라는 성분입니다. 여러분, 뼈를 튼튼하게 하려고 칼슘을 챙겨 드시는 것은 너무나 익숙하시지요. 하지만 우리 몸속에서 칼슘과 짝을 이루어 뼈를 구성하는 필수 미네랄인 인에 대해서는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칼슘과 인은 마치 희소처럼 우리 몸속에서 정확한 비율로 팽팽한 균형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젊고 신장 기능이 팔팔할 때는 고기나 생선을 통해 인을 아무리 많이 섭취해도 남는 인을 신장이 알아서 소변으로 쫙쫙 배출해버립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신장의 거름망이 느슨해지고 막히기 시작하면 이야기는 180도 달라집니다. 신장이 밖으로 내보내지 못한 잉여인 성분은 소변으로 나가지 못하고 갈 곳을 잃은 채 우리의 맑은 피 속에 고스란히 쌓이게 됩니다. 피 속의 인의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짙어지면 우리 몸의 생존 시스템에 엄청난 비상벨이 울립니다. 피 속의 독하고 끈적한 인 성분은 깨져버린 미네랄 균형을 억지로 맞추기 위해서 우리의 단단한 뼈 속에 저장되어 있던 생때 같은 칼슘을 강제로 피 속으로 끄집어내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뼈는 바람든 무처럼 구멍이 숭숭 뚫려 심각한 골다공증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뼈를 빠져나온 이 칼슘들이 피 속에서 벌이는 끔찍한 일입니다. 피 속을 배회하던 칼슘 성분은 넘쳐나는 인 성분과 만나 그 자리에서 끈적하게 엉겨붙어 버립니다. 칼슘과 인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이 불길한 덩어리들이 바로 미세한 돌가루, 즉 석회물질이 되는 것입니다. 이 뾰족하고 날카로운 돌가루들이 피를 타고 온몸의 혈관을 떠돌다가 가장 먼저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 몸에서 가장 가늘고 미세한 핏줄들이 수백만 개나 모여있는 그곳, 즉 신장의 사구체입니다. 의학계에서 혈관 석회화라고 불리는 이 무서운 현상은 아주 얇고 부드러워야 할 신장의 핏줄 벽 안쪽에 시멘트를 들이붓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부드럽게 피가 흘러야 할 생명의 통로가 차갑고 딱딱한 돌길로 변해버립니다. 미세한 석회 조각들이 거름망을 마구잡이로 찢어버리고 결국 혈관이 완전히 막혀 피가 통하지 않게 되면서 신장의 세포들은 서서히 숨통이 끊어지며 검게 썩어 들어가는 괴사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모든 과정 중에서 가장 소름 돋게 무서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장의 핏줄이 돌로 변하고 여과망이 찢겨나가는 그 참혹한 파괴의 현장 속에서도
여러분은 단 한 줌의 아픔도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신장 내부에는 통증을 감지하는 신경세포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요새 조금 피곤하네, 혹은 소변에 거품이 조금 섞여 나오네 하고 대수롭지 않게 피로회복제나 사 먹으며 넘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숨이 차고 온몸이 퉁퉁 부어 응급실에 실려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의사로부터 이미 신장이 80% 이상 돌처럼 굳어버려 평생 투석기계에 피를 맡겨야 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선고를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의대생들이나 배울 법한 복잡한 몸속의 생물학적 원리를 굳이 귀한 시간을 내어 아주 길게 설명해 드리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것과 저것을 같이 먹지 마세요 라고 짧게 단답형으로 결과만 던져드리면 여러분은 내일 아침 밥상을 차리실 때 당장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실 겁니다. 하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무서운 인폭탄이 어떻게 여러분의 맑은 혈관을 시멘트처럼 딱딱한 돌로 만들어버리는지 그 끔찍하고 잔혹한 과정을 머릿속에 생생한 그림으로 시각화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은 앞으로 절대 그 위험한 음식 조합을 입에 대지 않으실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콩팥을 망가뜨리는 근본적인 범인이 바로 배출되지 못한 폭탄이 만드는 혈관 석회화라는 사실을 완벽하게 이해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콩팥을 시멘트처럼 굳어버리게 만드는 이 무서운 인폭탄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건강을 챙기겠다고 매일 식탁에서 얼마나 위험한 조합을 만들어내고 계셨는지 그 첫 번째 최악의 궁합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신장을 소리 없이 파괴하고 혈관을 돌처럼 굳게 만드는 최악의 음식 궁합 3가지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리스트는 단순히 건강에 좋지 않다 수준이 아니라 60세 이후 신장 여과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그야말로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첫 번째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최악의 적은 바로 멸치볶음과 견과류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셨을 겁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밑반찬이자 건강을 위해 일부러 챙겨 먹는 호두나 아몬드, 땅콩 같은 견과류가 어떻게 독이 될 수 있느냐고 되물으실 텐데요. 앞서 제가 설명드린 인폭탄의 원리를 여기에 대입해보면 그 답은 너무나도 명확하고 공포스럽습니다. 멸치는 그 자체로 이미 인성분이 매우 높은 식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건강에 좋다고 듬뿍 넣는 호두나 아몬드 역시 식물성 식품 중에서 이함량이 가장 높은 축에 속하는 식재료들입니다. 평소 신장이 팔팔한 20대나 30대라면 이 둘을 같이 먹어도 신장에서 남는 인을 걸러내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콩팥의 필터가 낡아버린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는 이 조합이 한꺼번에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의 인을 혈액 속으로 쏟아붓는 격이 됩니다. 피 속에 인이 갑자기 많아지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뼈에서 칼슘을 빼내어 혈관을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히는 혈관 석회화가 시작됩니다. 견과류에 들어있는 풍부한 인성분이 멸치의 인성분과 만나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여러분의 신장 혈관을 실시간으로 굳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자신의 손으로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 위험한 조합을 먹이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한다는 선한 마음이 오히려 가족의 신장을 망가뜨리는 비극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제 진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이 무서운 사실을 빨리 알려야 합니다.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창에 독이라는 글자를 남겨주십시오. 한자어도 혹은 한글독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짧은 한 글자가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 음식 조합의 위험성을 평생 각인시켜 줄 것이며 이 영상을 뒤늦게 클릭한 다른 시청자들에게도 경각심을 주는 아주 고결하고 가치 있는 행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누군가의 콩팥을 살리는 첫걸음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럼 두 번째로 신장을 파괴하는 범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한국인의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짠 음식과 식후에 드시는 달콤한 과일 혹은 과당 음료의 조합입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김치나 된장찌개처럼 짠 음식을 즐겨 먹습니다. 소금 속의 나트륨은 그 자체로도 신장의 혈압을 높여 사구체를 손상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짠! 음식을 잔뜩 드시고 입안을 개운하게 하겠다고 설탕이 듬뿍 든 믹스 커피를 한 잔 하시거나
당도가 높은 포도나 수박 같은 과일을 과하게 드시는 습관이 신장에는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짠 음식으로 인해 이미 신장의 압력이 높아진 상태에서 과당, 즉 설탕의 주성분이 몸속에 들어오면 우리 몸 안에서는 요산 수치가 급격히 치솟게 됩니다. 요산은 단순히 통풍만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피 속을 돌아다니는 날카로운 요산 결정체들이 신장의 미세한 여과막을 면도날처럼 그어버립니다. 나트륨으로 신장이 퉁퉁 부어오른 상태에서 과당이 만든 요산 칼날이 신장을 베고 지나가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고문이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최근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러한 짠단조화를 반복할 경우 신부전증으로 진행될 확률이 일반 식단에 비해 무려 3배 이상 높다는 충격적인 통계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디저트로 즐기시는 그 달콤함 뒤에는 신장이 흘리는 피눈물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최악의 궁합은 멸치볶음과 함께 복용하는 무분별한 칼슘제와 비타민 D 보충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뼈가 약해질까봐 걱정되는 마음에 병원 처방 없이 시중에서 파는 고용량 칼슘제를 매일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기에 칼슘 흡수를 돕겠다고 비타민 D까지 따로 챙겨 드시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평소에 멸치나 뱅어포 같은 칼슘 식단을 충분히 드시면서 고용량 영양제까지 추가로 복용하신다면 여러분의 혈액은 그야말로 칼슘 과부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의 신장은 혈액 속에 칼슘이 너무 많아지면 이를 억지로 배출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 양이 한계를 넘어서면 배출되지 못한 칼슘들이 신장 조직 곳곳에 들러붙어 신장 전체를 돌처럼 굳게 만드는 신석회화 현상을 일으킵니다. 영양제가 신장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장을 질식시켜 죽이고 있는 셈입니다. 특히 비타민 D는 장에서 칼슘 흡수를 극대화하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고농도 비타민 D를 섭취하는 것은 불난신장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지 않는 진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영양제는 부족할 때 채워주는 것이지 이미 식단에서 충분히 섭취하고 있는데도 더 많이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잉 섭취된 미네랄은 신장이라는 정수기 필터를 꽉 막아버리는 미세한 모래알이 되어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할 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믿으며 의심 없이 먹어온 이 세 가지 조합들이 사실은 여러분의 콩팥을 실시간으로 갉아먹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소름 돋지 않습니까? 병원에서는 여러분의 혈액 수치만 보고 약만 처방해 줄 뿐 여러분이 어제 저녁에 멸치와 무엇을 같이 먹었는지, 짠 음식을 먹고 나서 어떤 과일을 드셨는지, 영양제를 몇 알이나 삼키셨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의 일상, 그 깊숙한 곳까지 들여다보고 잘못된 연결고리를 끊어드리고 싶습니다.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인 장기입니다. 지금 당장 아프지 않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십시오. 이미 여러분의 신장 속 사구체 혈관들은 이 무서운 인폭탄과 요산 칼날, 그리고 과도한 칼슘 찌꺼기들로 인해 신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최악의 적들만 밥상에서 멀리하셔도 여러분은 노후에 병원 침대에 누워 투석기계에 의존해야 하는 그 참혹한 운명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생 즐겨 먹던 멸치볶음을 이제 아예 끊어야 하는 걸까요? 견과류는 절대 입에 대면 안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세상에 절대적인 독은 없습니다.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독이 되기도 하고 보약이 되기도 하는 법입니다. 이어지는 다음 부분에서는 신장을 파괴하는 멸치의 독성을 깨끗하게 중화시키고 오히려 신장의 염증을 씻어내어 콩팥을 팔팔하게 되살려주는 기적의 식재료와 조리법을 공개하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십시오. 앞서 우리는 밥상 위에서 무심코 만들어내는 명백한 독조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무서운 적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평생 건강을 위해 보약처럼 챙겨 먹고 주변에도 적극적으로 권장했던 건강식이라는 탈을 쓰고 우리 신장을 뒤에서 소리 없이 공격하는 배신자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주인공이 바로 현미와 각종 잡곡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큰 혼란에 빠지실 겁니다. 흰쌀밥은 당뇨에 나쁘고 현미밥이나 잡곡밥이 몸에 좋다는 것은 유치원생도 아는 상식인데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며 저를 질타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병원의 편이 아니라 오직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고 진실을 말하는 여러분의 편입니다. 일반적인 건강 상식이 우리 시니어 세대의 신장 건강에는 오히려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는 그 잔인한 진실을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현미나 잡곡이 건강식으로 추앙받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정제되지 않은 곡물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흰쌀보다 몇 배나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들에게 현미는 혈당 수치를 천천히 올리고 장 건강을 돕는 최고의 식품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몸에 노폐물을 걸러내는 신장의 여과 능력이 떨어진 60대, 70대 어르신들에게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현미와 잡곡에는 일반 흰쌀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인과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이 두 성분이 신장 기능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소리 없는 암살자로 돌변하는 것입니다. 먼저 인성분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서 제가 인성분이 피 속에 쌓이면 혈관을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히는 혈관 석회화를 일으킨다고 말씀드렸지요. 현미 속의 인 함량은 흰쌀에 비해 무려 5배에서 6배 이상 높습니다. 신장 필터가 낡아버린 상태에서 현미밥을 주식으로 매일 3끼를 드신다면 여러분의 피 속에는 매일 엄청난 양의 인 폭탄이 투하되는 셈입니다. 밖으로 배출되지 못한 이 인 성분들은 여러분의 신장 혈관뿐만 아니라 심장 혈관까지 돌처럼 굳게 만들어 결국 심각한 심혈관 질환을 초래하게 됩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칼륨입니다. 칼륨은 원래 나트륨을 배출하고 혈압을 조절하는 고마운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콩팥의 배설 기능이 저하된 분들에게 칼륨은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치명적인 독약이 됩니다. 신장이 칼륨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 혈액 속 칼륨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고칼륨 혈증이 발생하면 우리 몸은 아주 위험한 신호를 보냅니다. 근육이 마비되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잠을 자던 중에 심장마비로 생을 마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많은 어르신들이 당뇨를 고치겠다고 혹은 건강해지겠다고 신장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상황에서도 억지로 껄끄러운 현미밥과 잡곡밥을 고집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불이 난 곳에 기름을 붓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은 밥상의 배신이자 거대한 건강의 역설입니다. 병원에서는 단순히 당뇨 수치가 높으니 현미를 드세요 라고 말할 뿐 여러분의 신장이 그 현미 속의 인과 칼륨을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체크해주지 않습니다. 많은 영양학적 조언들이 신장 건강을 간과한 채 천편일률적으로 쏟아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콩팥은 한번 기능을 잃으면 절대 예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건강을 위해 선택한 음식이 오히려 여러분을 투석실로 밀어넣고 있다면 지금 당장 그 고정관념을 깨부수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본인이 혹은 소중한 부모님이 건강을 위해 매일 현미밥이나 오곡밥을 드시고 계신가요? 그런데 요새 들어 부쩍 밤에 소변을 자주 보러 가시거나 소변에 거품이 섞여 나오고 자고 일어나면 눈 주위나 손발이 퉁퉁 붓는 증상을 겪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장은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인과 칼륨, 폭탄 때문에 죽어가는 중이라는 마지막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진실을 마주한 여러분께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 이러한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식이라는 이름 아래 현미와 잡곡을 고집해 오셨다면 지금 당장 댓글창에 멈춤이라는 두 글자를 적어 주십시오. 멈춤이라고 적는 그 행위는 단순히 글자를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소중한 콩팥을 파괴하던 잘못된 식습관을 오늘 이 순간부터 완전히 끊어내겠다는 여러분의 강력한 의지이자 스스로에게 거는 생명의 약속입니다. 댓글로 멈춤을 선언하시고 신장의 고통을 이제는 끝내주십시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밥상이 독이 된다면 우리는 굶어야 하는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답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오히려 도정이 잘 된 매끄러운 흰쌀밥이 축복과도 같은 보약이 됩니다. 흰쌀은 현미에 비해 인과 칼륨 함량이 압도적으로 적어서 신장이 받는 스트레스를 획기적으로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당뇨가 걱정되신다면 현미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흰쌀밥의 양을 조금 줄이고 대신 신장에 무리를 주지 않는 채소 위주의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훨씬 현명하고 안전한 길입니다. 우리가 흔히 상식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때로는 우리를 죽이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몸의 뿌리이자 생명의 정수기인 신장에 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현미라는 이름의 건강한 독약에 속지 마십시오. 대중적인 유행을 따르기보다 내 몸의 장기가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제 잘못된 건강 상식을 멈추고 신장을 진정으로 치료하는 자연 치유의 길로 함께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어지는 다음 부분에서는 단순히 나쁜 음식을 피하는 것을 넘어 이미 지칠 대로 지친 여러분의 콩팥을 다시 생생하게 젊어지게 만들고 혈관 속의 석회물질들을 깨끗하게 씻어내 줄 수 있는 기적의 식재료와 구체적인 섭취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멸치볶음의 독성을 해독하는 구체적인 조리법도 바로 이어지니 절대 채널을 돌리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신장은 오늘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과거의 잘못된 습관 때문에 너무 걱정하거나 자책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들이 조금은 무섭게 들리셨겠지만 우리 몸에는 스스로를 돌보고 회복하는 자연 치유라는 위대한 힘이 숨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의 콩팥을 파괴하는 최악의 조합들을 말씀드린 이유는 단순히 겁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잘못된 습관을 오늘 이 순간 당장 멈추고 대신 그 자리에 진짜 보약이 되는 자연의 식재료를 채워 넣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지칠 대로 지친 여러분의 콩팥을 다시 생생하게 젊어지게 만들고 혈관 속의 석회 물질들을 깨끗하게 씻어내 줄 수 있는 기적의 식재료와 구체적인 조리법을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바로 국민 반찬 멸치볶음의 완벽한 변신입니다. 앞에서 제가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를 멸치와 함께 볶는 것이 인성분을 폭발시키는 무서운 일이라고 경고해드렸지요. 이제부터는 견과류를 과감히 빼시고 대신 꽈리고추나 파프리카를 듬뿍 넣어보세요. 이것은 신장 건강을 위한 신의 한 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꽈리고추와 파프리카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비타민C 성분은 멸치 속의 칼슘이 혈관이나 신장으로 가서 딱딱하게 굳는 것을 막아주고 칼슘이 제 갈 길인 뼈로 잘 흡수되도록 안내하는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 채소들은 인과 칼륨 함량이 매우 낮아서 신장에 전혀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혈관 염증을 억제하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매콤한 꽈리고추의 맛이 멸치의 비린내도 잡아주니 맛과 건강을 동시에 챙기는 일석이조의 지혜가 됩니다. 두 번째 추천드리는 신장의 구원투수는 바로 검은 콩물입니다. 예로부터 한국의 전통 의학에서는 검은 콩을 신장과 똑 닮았다고 해서 신장 기능을 돕는 최고의 식재료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이미 많이 떨어진 분들은 콩을 통째로 많이 드시면 앞서 말씀드린 칼륨이나 단백질 과부하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검은 콩을 연하게 우려낸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잘 씻은 검은 콩을 기름 없이 충분히 볶은 뒤에 물에 넣고 끓여서 차처럼 연하게 자주 마셔보세요. 이 검은 콩물은 신장의 해독 작용을 돕고 몸속의 노폐물을 소변으로 부드럽게 배출해주는 천연 이뇨제 역할을 합니다. 끈적해진 혈액을 맑게 걸러주고 신장 여과망에 끼어있는 노폐물을 씻어내주는 정수기 필터 세척제와 같은 존재입니다. 세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식재료의 조리법입니다. 신장 건강이 걱정되신다면 모든 채소를 드실 때 생으로 드시기보다 살짝 데치거나 삶아서 드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채소 속에 들어있는 과도한 칼륨 성분은 물에 잘 녹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에 채소를 소금기 없이 살짝 데쳐서 그 물을 버리고 나물로 무쳐 드시면 신장에 부담을 주는 칼륨의 양을 절반 이하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소한 조리법 하나만 바꿔도 여러분의 신장은 훨씬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정직합니다. 여러분이 쏟는 정성만큼 신장은 다시 깨끗해진 혈액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자연이 주는 선물들을 올바르게 활용하여 병원 신세 지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그 위대한 여정을 이제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콩팥을 살리는 기적의 음식들과 조리법을 알아보았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을 정성껏 챙겨 드셔도 일상 속에서 이것 하나를 놓치면 여러분의 모든 노력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몸의 생명수이자 신장을 청소하는 가장 저렴한 보약인 물입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평소에 목이 별로 안 말라서 물을 잘 안 마셔요. 혹은 국이나 찌개를 많이 먹으니 물은 안 마셔도 괜찮아요. 라고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신장을 서서히 말려 죽이는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 몸은 60세가 넘어가면 아주 치명적인 신체 변화를 겪게 됩니다. 바로 뇌에서 갈증을 느끼는 센서가 무뎌지는 현상입니다. 몸속에 물이 부족해서 피가 끈적해지고 신장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도 정작 본인은 목이 마르지 않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갈증을 느끼지 못하니 물을 찾지 않게 되고 결국 우리의 신장은 물기가 없는 메마른 논바닥처럼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무서운 인성분과 요산 칼날들이 물이 부족한 상태에서 혈액 속에 농축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마치 맑은 개울물에 모래를 섞는 것이 아니라 진흙탕 속에 날카로운 유리 조각을 집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농축된 독소들이 신장의 미세 혈관들을 더욱 잔인하게 찢어버리고 혈관 석회화를 가속화하게 됩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노폐물을 소변으로 실어보내는 배수로와 같습니다. 그런데 수로에 물이 흐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찌꺼기들이 바닥에 쌓여 썩어가고 수로는 결국 막히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겪는 신장결석이나 만성 신부전의 시작은 이처럼 아주 사소한 습관, 즉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짠 음식을 드셨거나 멸치볶음을 드신 날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물을 의식적으로 마셔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인과 나트륨 성분이 혈관에 달라붙기 전에 소변으로 씻겨 내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커피나 녹차는 오히려 몸속의 수분을 빼앗는 이뇨작용을 하므로 반드시 순수한 맹물이나 아까 말씀드린 연한 검은 콩물을 챙겨 드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물을 마시는 것은 돈 한 푼 들지 않으면서도 여러분의 콩팥을 가장 확실하게 살리는 최고의 자연 치유법입니다. 하지만 혼자서 실천하기는 참 어렵지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시니어 동지 여러분과 함께 강력한 약속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창에 숫자 2를 적어주십시오. 이 숫자 2는 매일 2리터의 깨끗한 물을 조금씩 자주 마셔서 내 소중한 콩팥을 매일매일 씻어내겠다는 여러분의 굳은 의지이자 생명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남기시는 숫자 2라는 이 짧은 댓글이 서로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고 우리 모두가 병원 신세지지 않고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는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숫자 2를 입력하고 저와 함께 콩팥 청소를 시작해 봅시다. 기억하십시오. 신장은 촉촉한 상태를 유지할 때 가장 건강합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 그리고 식사 사이에 수시로 마시는 물 한 모금이 여러분의 사구체 혈관을 다시 탄력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피가 맑아지고 순환이 잘 되면 신장뿐만 아니라 심장과 뇌 건강까지 저절로 좋아집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여러분이 마시는 물 한 잔에 다시 생기를 되찾고 힘차게 필터를 가동할 준비를 마칠 것입니다. 이제 습관을 바꾸면 운명이 바뀝니다. 매일 2리터의 물로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내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긴 시간 동안 우리 소중한 콩팥을 지키기 위한 핵심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이 전문적이라 혹시라도 잊어버리지는 않으셨을까 걱정되는 마음에 제가 오늘 배운 내용을 3가지 단계로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머릿속에 꼭 저장해 두셔도 여러분의 신장 건강은 오늘부터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위험한 요소를 제거하고 줄이는 것입니다. 60세 이후 콩팥 필터가 약해진 상태에서는 인성분이 폭발하는 음식을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특히 뼈를 튼튼하게 한다고 멸치볶음에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를 듬뿍 넣는 습관은 오늘 이 순간부터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피 속에 쌓인 과도한 인성분이 혈관을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히는 혈관 석회화라는 비극을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짠 음식을 먹고 나서 입가심으로 달콤한 과일이나 설탕이 든 음료를 마시는 습관도 신장의 여과망을 면도날처럼 찢어버리는 행위임을 명심하고 단호하게 자제해 주십시오. 두 번째 단계는 더 나은 식재료로 지혜롭게 교체하는 것입니다.
멸치를 요리하실 때는 견과류 대신 비타민C가 풍부한 꽈리고추나 파프리카를 듬뿍 활용하십시오. 이것은 멸치의 칼슘이 혈액을 떠돌며 혈관을 망치지 않고 제자리인 뼈로 잘 흡수되도록 돕는 신의 한 수와 같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만약 평소에 몸이 잘 붓거나 소변에 거품이 많다면 현미가 무조건 좋다는 고정관념에서 이제는 벗어나셔야 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오히려 소화가 잘 되고 인과 칼륨 함량이 적은 하얀 쌀밥이 축복과도 같은 보약이 됩니다. 이것은 신장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자연치유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매일 2리터의 미지근한 물을 의식적으로 나누어 마셔주십시오. 물은 신장이라는 정수기 필터 속에 쌓인 찌꺼기를 씻어내고 노폐물을 몸 밖으로 안전하게 배출해주는 유일하고 가장 저렴한 해결책입니다. 목이 마르기 전에 미리 마시는 한 잔의 물이 여러분의 신장세포를 다시 살리고 끈적해진 피를 맑게 정화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지키는 일은 결코 복잡하거나 엄청나게 비싼 돈을 들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세 가지 층위의 원칙들만 매일 마주하는 밥상 위에서 꾸준히 실천하셔도 여러분은 평생 고통스러운 병원 신세와 투석의 공포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콩팥은 여러분이 정성을 쏟는 만큼 정직하게 보답하고 스스로를 치유해 나갈 것입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준 위대한 유산인 우리 몸을 아끼고 보호하며 오늘부터 당장 이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병 없이 오래도록 행복하게 사셔도 되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식탁 위 작은 습관이 어떻게 우리 생명을 지키거나 혹은 치명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지 깊이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게 된 여러분의 선택만이 남았습니다. 단순히 지식으로 알고 끝내지 마시고 오늘 저녁 밥상부터 당장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가족과 여러분 자신을 위해 오늘 배운 내용을 꼭 기억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건강은 잃고 나서 후회하면 이미 늦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시작하면 여러분의 콩팥은 다시 깨끗하게 살아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간절한 부탁 하나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상식으로 자신의 신장을 소중한 줄 모르고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들을 돕기 위해 댓글창에 구조라는 글자를 남겨주시고 이 영상을 소중한 가족들에게 지금 바로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고통스러운 투석의 운명에서 벗어나는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신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인 얼굴과 소변의 5가지 신호에 대해 아주 충격적인 내용을 다룰 예정이니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